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 1분 자기소개 작성법 그 두 번째 강의로서 실제로 자기소개 작성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면접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합성과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분 자기소개는 내가 정말로 준비했느냐, 즉흥적인 애드립이 아니라 준비했느냐, 그렇다면 나의 강점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도를 보는 거다. 너무 많은 걸 열거하기보다는 동영상 보시면서도 느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직무적 강점, 그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서 한 30-40초 이내로만 말씀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잡아야 되죠. 그 실질적인 자기소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러분 3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강의들을 들으시는 여러분 종이 A4지에 펜 드시고 제가 이렇게 샘플을 계속 3개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개가 나왔을 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따라서 써보세요.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렇게 딱 써보신 다음에 내 사례를 거기다가 좀 끼워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내 거를 좀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 좀 쉽게 자기소개 스피치를 좀 써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지원 직무 더하기 이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시계추처럼 정확한 업무 처리를 보여드릴 간호사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정확한, 앞에 시계추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 넣고 뭐 시계추가 똑딱 정확하죠.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로 전달하셔도 돼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간호사에 지원하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자신의 강점이 사교성이에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사교성이 강한 지원자, 이거보다는 사교성을 형용사로 바꿔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붙이는 이 내용에 반드시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꼭 쓰실 필요는 없다. 그냥 맨 위처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심심해 하시면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식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가 소개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3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방식은 직무 역량 키워드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에게는 투약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투약 원칙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를 쓰는 거예요. 자소서 패턴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소개하는 형용사, 예를 들어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거, 이런 자신이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봐도 괜찮아요. 또는요, 마지막은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명언이나 글귀를 활용해서 나는 이런 글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글을 좋아하는 내가 이런 글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서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담아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3가지의 각각의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무 역량 키워드를 활용해서 도입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간호 업무에 있어서 개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 중심의 개별화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화라는 직무 역량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는 걸 처음에 얘기하죠. 자, 같은 질환을 가진, 같은 수술을 한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원하는 간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 간호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개별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개별화라는 역량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개별화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예요.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명언이나 글귀로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을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런 말을 좋아했다면 이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저는 간호실습을 통해 환자와의 라포 형성 및 환자 치료 개선을 위해서는 끈기 있는 자세로 환자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네,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좀 쓰시고 이런 글귀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나름 동의하는지 나의 생각을 연달아서 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글귀나 명언을 쓰시고는 바로 그냥 사례로 넘어가요. 그거보다는 이런 글귀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이런 글귀를 나는 왜 더 기억에 남고 가슴에 담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이유까지 써주신다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 형용사. 그러니까 나의 사교적이라는 걸 형용사로 표시했죠.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건 제가 가진 큰 장점입니다. 아버지 사업 특성상 자주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을 진심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대표하는 형용사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걸 쓰시고 이것들을 내가 갖게 됐던 나의 경험을 쓰게 된 거예요. 앞에 거는요, 앞에 두 가지는 직무 역량, 개별화 얘기하고 개별화가 왜 중요한지 이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명언 얘기했으면 명언을 내가 왜 깊이 생각하는지 이유를 얘기했죠. 앞에 두 개의 예시문들은 이유를 먼저 설명했는데 여기에 있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한 걸음 먼저 다가가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경험을 먼저 예시로 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 지점까지 우리가 내용을 써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보신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사업 특성상 먼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이런 강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라고 경험을 썼다면 이런 경험이 간호라는 업무엔 왜 중요하다고?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보호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동료 의료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에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개별하든지 좋아하는 글귀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이유를 먼저 생각하셨다면,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유를 썼으니까 이번에 뭘 써요?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어떤 형태로든 경험을 썼다면 경험 다음엔 이런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이 업무에는 필요한지 이유를 쓰시는 게 되게 좋고요. 내가 이유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유를 쓰셨으면 그런 것들을 실천했던 경험을 뒤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경험과 이유는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야 되는데 경험이 먼저 나왔다면 이유가 나중에 나오고 이유가 먼저 나왔다면 경험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프로세스적인 것만 좀 다르다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앞에는 안녕하십니까 간호직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가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최종 버전은 보여드리겠지만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도입부에 세 가지 썼잖아요. 명언도 한번 써보고 개별화라는 직무 역량도 써보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썼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도입부와 중간 단계 본론까지 썼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호 업무에 있어 개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 중심의 개별화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지고 같은 수술을 한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원하는 간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 간호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 실습을 나갔을 때 경험입니다.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환자, 통증 조절을 먼저 해주었으면 하는 환자,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환자 등 환자분들은 제각각의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환자의 교육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맞춤형 간호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 개별화 간호를 했다는 사례를 썼죠. 이는 학교 전공 수업에서 간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위와 편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개별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개별화를 실천했던 이유가 나왔으니까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저는 간호실습을 통해 환자와의 라포 형성 및 환자 치료 개선을 위해서는 끈기 있는 자세로 환자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유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글귀와 이유. 그럼 경험이 나와야 되겠네요. 대학교 4학년 정신병동으로 현장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환자는 병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환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관계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저는 환자분의 성함을 한 번 더 불러드리고 눈을 맞추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점차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좋은 글귀를 좋아하는데 그런 글귀를 좋아하는 이유와 함께 내가 그것들을 적용해서 실천했던 경험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왔다면 경험을 그 뒤에 붙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업 특성상 전학을 자주 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과 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경험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희귀 질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귀 질병은 환자를 더없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병원이라는 현장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불안함과 불편도 공감해서 환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병원 현장에서 간호라는 업무에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입부를 쓰셨고 서론을 쓰셨고 중간에 경험 구간 또는 이유 구간까지 쓰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무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간호사로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했으니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일하는 간호사가 될 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간호사가 될 건지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포부로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소서를 쓸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소서 쓸 때도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발휘해서 이러이러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셨었잖아요. 비슷한 흐름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개별화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썼죠? 개별화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개별화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실습했는지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자가 똑같은 질환과 수술을 한 환자라도 그들의 교육 정도, 연령,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환자를 좀 보호하고 처치해야 된다는 것들을 경험했던 걸 썼죠. 따라서 마무리 볼까요? 따라서 고객 중심의 개별화된 간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감사합니다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시고요. 간호직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로 하셨다면 마지막에는 포부, 아주 간단하게 포부로 쓰시면 돼요. 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쯤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 쓸 때는 글을 길게 써요. 그죠? 뭐 글자 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글을 길게 쓰고 길게 써도 부담이 없는 게 그냥 글로 제출하면 되니까, 서류로 제출하면 되니까 뭐 이상 그만입니다. 하지만 면접 스피치 같은 경우에 내가 길게 쓰면 쓸수록 어떤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걸 외워야 돼요. 근데 길게 되게 글로는 되게 멋지게 썼는데 외우지 못하고요. 말할 때마다 생각하지 못해서 버벅 거리시면 오히려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마냥 멋지게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쓰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과연 외울 수 있는가?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좀 컴팩트하게 짧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엔딩을 하실 때도 마무리를 하실 때도 길게 쓰시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앞에 했던 얘기 막 또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개별화라는 직무 역량을 가지고 그 내가 개별화를 했던 경험을 갖고 마무리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직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자, 명언 나왔죠.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 이거 글귀 좋아한다고 했죠. 그 글귀를 좋아하는 이유 썼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끈기 있게 뭔가를 했던 걸 정신병동의 현장 실습 갔을 때 그 환자분을 보호하고 환자분의 뭐 이렇게 좀 관계를 형성하면서의 경험으로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자를 기다려줄 줄 아는 간호사. 끈기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으니까 끈기 있게 병마와 싸우는 환자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엔딩은 내가 어떠한 이 전체 글의 맥락에서의 키워드 끈기를 가지고 어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좀 이제 감 잡히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사례도 완성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직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제가 가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전학을 자주 갔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 쓰셨죠. 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네, 최근에는 희귀 질병도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질병도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불편감을 간호에서 같이 좀 보다듬어 주는 거 되게 의미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학창시절 길러온 이런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와 공감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로 말씀하시면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 주신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라는 타이틀로 작성하는 방법, 제가 통상적으로 오프라인 강의하면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사실 실습을 많이 하거든요. 작성하신 거 첨삭도 해드리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는 사실 그런 어떤 상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자기소개 기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요.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종이 펴시고요.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냥 어떤 거든 좋으니까 내 글이 아니어도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화면 그냥 딱 펼쳐 놓으시고요. 실제로 내 얘기랑 좀 비슷하게 조금씩만 바꿔서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계속 막 이렇게 화면만 보시고 약간 멍하니 있지 마시고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내 거화 하시면서 하게 되면 강의 듣는 그 시간에 내 걸 좀 쓰실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간호학과 분들에게 조금 이색적인 자기소개 방법도 한 2개 정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식이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우선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이 방식들이 좀 클래식하고 더 많이 얘기했던 방식인데요. 요렇게도 자기소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간호직에 지원하는 김세희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 라는 공식으로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님, 2019 빼기 2017이 3보다 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수학적 공식 차원에서는 2019 빼기 2017의 2는 절대 3보다 크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2라는 숫자는 분명히 3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 시절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제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열정이 그 어떤 숫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 3학년 때 지냈던 이 숫자의 의미가 절대 숫자 3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2, 3학년 때 예를 들어 간호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현장 실습에서 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계추 같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쓰셔도 되지만 수학적 공식을 갖고 여러분 설명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요, 이번 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오히려 A4지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매직으로 써서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뭐냐 이거예요. A는 나고요. B는 타인이고요. 제곱은 성공이에요. 그럴 때 나의 성공 더하기 타인의 성공은 결국 나의 성공 더하기 타인의 성공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나와 타인이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공은 나의 성공과 타인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의 성공값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처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협력을 잘하는 문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괄호를 치고 성공했다는 건 우리들이 힘을 합쳤다는 거고 위에는 각각이 그냥 노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를 A 가로 열고 A 더하기 B 가로 닫고 제곱은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쓰고 보여주시면서 저는 저 자신의 협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수학적 공식으로 자기소개해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는 방법이고 신선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어떤 병원 현장에서 자기소개 하셔야 될 때 이런 방법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서 슬슬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뭐 1분 자기소개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왜 면접장에만 가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걸까요? 왜 면접장에 가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암기 과목 외우듯이 달달달달달 단어 중심으로 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도입부, 본론부, 결론부, 엔딩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잡아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파트를 나누고요. 각각의 파트에서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핵심 키워드들. 서론에서는 내가 뭐 시계추 같고 그래서 역량을 얘기했었지. 그게 왜 중요한지 얘기했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역량, 개별화의 나의 실습의 경험을 본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결론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별화된 걸로 환자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간호하겠다는 걸 마무리해야 되지.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자꾸 외우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켜셔서 이렇게도 얘기해 보시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번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말들이 입에 붙어요. 그 표현들을 자기소개로 외워서 하셔야지 계속 동그라미 쳐서 외우면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순간 뒤에 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외우실 때는 단어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세우고 흐름을 타서 음성 녹음하시면서 외우십시오 라는 것들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1분 스피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스피치를 해보십시오.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라는 건 지원 동기를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시고 지원 동기 물어보실 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지원해서 말합니다. 저는 순발력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가면 대전 가양동에서 왔고요 라고 시작하신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시계추 같은, 전차 같은, 오뚜기 같은, 뚝배기 같은 물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굳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호직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심플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력을 브리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뭐 했는지 열거하지는 마십시오.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사례를 1분 자기소개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류에 썼던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으신다면 그건 앵무새겠죠. 그 사례를 쓰실 때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는 문어체어라면 구어체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접이든 항상 구체적 단어를 쓰는 건 자소서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는 단어보다는 하루에 2시간씩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스피치에 1분 자기소개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강점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간호직무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1분 자기소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